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데요. CMS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습을 하면서 이 CMS가 도대체 뭐야? 이것이 왜 해? 도대체 어떤 과목과 연관되어 있어? 라는 궁금증을 한번 가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CMS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뭘로 복지를 한다? 돈으로 한다. 그럼 좀 쌍스럽나요? 돈. 너무 현실적인 표현이죠.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볼까요? 돈을, 자, 국가에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조금. 그다음에 기업에서 돈을 내오는 거 있죠. 뭐라고 그래요? 출연금. 그리고 그 외에 어때요? 일반적으로 하는 건 후원 및 기부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조금에 대한 의무사항도 있고, 또 이 출연금에 대한, 이 후원금에 대한 그걸 관리를 국가에서 합니다. 지금은 이런 것도 다 조회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이 CMS 후원금 모집하는 것도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라 다 신고가 돼야 돼요. 아무나 모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뭐 10억짜리 이게 기준들이 있는데, 그걸 관할 시청이라든지 그 관련 그거에 신고를 하고, 그도 매번 모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의 기간 동안에 모집하는 걸로, 펀드 모집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허락을 받고서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은 기본적인 부분 중에서 후원금 모집 기간으로 인정이 돼요. 물론 신청한 것도 있지만 인정이 돼서 후원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금은 같은 건 기본적인 운영을 하잖아요. 월급도 주고 운영도 전반적인 부분 같이 해요.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개념 속에서 보조금에서 쓸 수 없는 게 월세는 쓸 수가 없어요. 센터장의 몫이야. 그럼 센터장은 어떻게 돼요? 자기 월급을 받아서 내야 돼. 근데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돼요, 센터장이. 고용된 시설장은 고용됐기 때문에 자기가 할 필요 없어. 대표가 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된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어지면, 고용된 시설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월급을, 그래서 대표 얼마? 시설장 얼마? 아니면 직원들 얼마? 나눠가지고 월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합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조금에서 월세를 낼 수 없다라는 아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센터장이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내니까 기부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매번 얘를 내야 되잖아요. 되게 지금 월세가 되게 60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매월마다 내 월급에서 그걸 깎아 나가야 돼. 그러면 열심히 똑같이 일했는데 나는 가져가는 게 없어. 어떤 고용된 시설장은 제대로 가져가는데, 오히려 대표라는 이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가져가는 게, 월급은 받는데 반절 딱 나가버리고 나머지는 이런 생활을 하니까 과연 지역아동센터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 국회의원들이 있잖아,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대놓고는 안 해요. 그리고 뭐야? 그런 일을 왜 해? 너 미치지 않았어? 이런 뉘앙스예요.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대놓고는 안 해요. 대놓고 안 하는데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보조금을 잘 사용해야 되고, 후원금을 잘하고, 출연금을 잘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한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항상 이 보조금만 해서 쓸 수 없는 것들 많단 말이죠. 물론 보조금 제목은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쓰는 것도 제목 회계 규칙에 맞춰, 이거 쓴다? 안 쓴다? 어디 쓴다? 몇 프로 쓴다? 이 규정이 있어요. 맞춰야 됩니다. 돈을 써도 맞추어서 써야 잘 썼다고 하지, 막 쓰면 나중에 다시 물어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 중에서 우리가 프로포즈를 통해서 대집단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받아서 쓸 수 있겠죠. 1년 단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CMS라는 소금액을 쓰는 거죠. 그래서 CMS는 캐시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현금 관리 시스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CMS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시켜서 월 3만 원씩 자동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MS 회사에서 3만 원에 대한 월 얼마? 한 건당 60원, 70원씩 빼가요. 그 나머지는 우리 통장으로 넣어줘요. 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회사가 CMS 회사예요.
그래서 소액을 이렇게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죠. 매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자기가 만약에 제가 라이프 지역아동센터 후원하겠다. 그러면 어디에요? 라이프 지역한테 자동납부 월 3만 원씩 딱 찍으면 어디에요? 매월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떼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하니까 신청서 쓰면 신청서를 저희가 CMS 회사에 보내면 CMS 회사에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딱 해서 해주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에 후원금 영수증이라든지 걸 탁탁 받아서 바로 전산 처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게 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CMS를 통해서 소액을 모으는 거다. 캐시라고 하는 건데 현금을 말하고 소액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10,000원에서 30,000원. 물론 5,0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복지기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3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 게 여자가 운영한다는 여러 필요물에 3만 원까지 올리려고 무진장 노력해서 해봤는데 실제 IMF가 팍 터지면서 깽깽 꼬리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2만 원으로 줄였다가 10,000원으로 다시 줄여요. 왜?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3만 원 개인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10,000원짜리, 북극곰을 도우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배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10,000원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되게 10,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 범위. 큰 금액은 부담스러우니까.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꾸준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되게 그거는 거의 극소수의 부분이고 되게 3만 원 미만으로. 여러분들은 실습하면서 이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되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도 어려우고 일반 사회복지사에 다 어려우는 게 뭐냐면 남의 주머니에서 훔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받아오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후원 물품 받아가지고 바자회 합니다. 바자회라는 걸 통해서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 받아서 누구나 같이 공동의 이익을 통해서 금액을 모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거죠. 왜냐면 복지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사 무단한 노력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그냥 돈만 갖고 움직이면 그것은 진짜 실력 없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무료, 때로는 유료, 재능기부 다 연결시켜가지고 시습생도 받고 다 받아서 기관을 멋있게 움직이면서 활성화시키는 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프로포즈를 잘 쓰는 거. 기업에서도 이 프로포즈를 잘 쓰는 사람은 두뇌로 생각해서 픽업해 가죠. 왜? 기업을 살려가 먹일 수 있는 미래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잘 쓰는 사람. 그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프로포즈 쓰는 것만 당선이 돼요? 어떻게 그게 당선이 돼요? 잘 돼요? 막 그게 배우려고. 근데 안 가르쳐 주죠. 비밀이니까. 개인적인 노하우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것은 다 알려줘요. 근데 첫 번째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열정이 있고 그걸 꼭 해야만. 그래서 누가 봤을 때 이거 돈을 줘야 돼 말해야 돼? 근데 뭐 열정이 탁월해. 이거 뭐 안 주면 막 그냥 자기 빚내서도 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지원한단 말이죠. 근데 생색내고 뭐 하려고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써서 대집단 프로그램을 한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CMS. 그래서 1,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 원 선 개인적으로 선에서 여러분들이 실습 기간 동안 한 10명에게 한번 이 얘기를 해보세요. 후원금을 끌어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후원금을 끌어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태껏 다른 사람을 평가해 왔어요. 사회복지사를 평가했고 사회복지기관을 평가했고 사회복지기관장들을 평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비 사회복지사로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평가를 받는 존재야.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평가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르겠죠. 여러분들을 스스로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이 CMS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비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복지시설, 복지기관들에 대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장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재적 범죄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잠재적,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 이게 처음엔 잠재적 범죄자라는 말을 안 쓰는데 어떤 사건 터지잖아요. 어떤 사회복지 부분에서 뭐 사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복지사는 범죄자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주 드러나지 않으면 잠재적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이 CMS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해도 돈 잘못 관리하면 이게 도둑놈 소리 들으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CMS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하냐면 10명에게
여러분이 사회복지 행정론에 따라서 홍보 및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홍보 및 마케팅이 되게 일반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복지계에서도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대충 가르치거든요. 지나가 버려요. 근데 홍보 및 마케팅은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 기관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물건 주고 파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마케팅이야. 우리는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거죠. 사회복지는 서비스가 바로 생산되면서 바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생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나누고 공급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홍보 및 마케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기관은 어떻게 홍보 기획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를. 그러면 되게 물건을 주고 파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주고 돈 얼마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뭘 하죠? 가치를 줘요. 가치. 남을 돕는 일들. 그렇죠? 이 사회의 전체의 가치를 팔아요. 그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파는 거야. 그게 물건이에요. 그렇죠? 지식을 팔고 기술을 팔 수는 있어요. 근데 가치관을 판다는 말이 이해돼요? 어렵잖아요. 기술을 배웠어. 그 돈 냈어. 학원 동인 냈어. 이게 되잖아요. 교육하니까. 근데 내가 가치관을 판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식과 기술과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사회 윤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회가 더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지금 내가 투자하면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보험성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너의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버리고 착한 일을 물에 흘러같이 띄워보내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너한테 돌아오리라. 성경적인 언어 표현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돈을 모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습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0명을 만나서 이 기관을 홍보해 보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아니면 자동차 판매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차에 대해서 홍보 리스트 다 준비하죠. 그렇죠? 체크 다 재원 규격 다 해요. 이거 얼마 계산 딱 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다 명함까지 딱 해서 꽂아놨잖아요. 이런 시스템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신청서 하나에다가 팜플렛하고 이런 명함 꽂아가지고 10명을 만나서 홍보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실습하는 이 기관 이런 기관인데 이런 어떤 대상들이 있고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에 있고 이곳에 이런 부분이 열악함이 있고 이런 부분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숙제이기도 하지만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후원하면 후원금 영수증 다 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규 모금 기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 나를 보고 믿어주면 해주셔도 된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CMS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10명을 만나면서 어떤 느낌 받을까요?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타나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친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정적인 분에서 너 전화하지도 마라. 돈 얘기할 것 같으면 전화하지도 마라. 앞으로 전화하지 마.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거죠? 저 친구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는 아마 똑똑한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돈 잃고 사람 잃으니까 차라리 사람 잃고 돈이라도 안 잃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돈 10,000원짜리 한 장 있는데 화를 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너무 힘들어.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여력이 안 돼.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상적인 방식 하는 데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인격 모독하면서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너 전화하지 마. 돈 얘기하려면 전화하지 마.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군. 아니 내가 저한테 얼마 해줬는데 네 입장에서 나의 이러한 제안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가? 자기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는. 그래서 어떤 분은 약간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소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가, 이 지역사회가 사회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센터장이나 어떤 기관장의 위치에 있다면 저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어떤 식의 이미지를 우리 복지시설을 제고할 것인가, 이 지역사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홍보해야 되겠죠. 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지역에 있는 자원이 뭐죠? 현물, 바우처, 현금, 이걸 다 갖다 써야 되는데 바우처는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못해요. 현물하고 현금도 받아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걸 받아오려면 좋은 이미지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라이프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아동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 진짜 개고생하면서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헌금도 할 수 있고 물건 쓰는 것도 안 쓰는 잉여 물건들 아니면 잉여 헌금들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거든요.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지역사회가 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인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만약에 성공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은 되게 100%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인맥상 아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때는 어떤 5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요. 일시금으로 줄 때도 있고 만 원짜리 1년으로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딱 1년 지나면 전화가 와요. 그동안 이렇게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아니면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고맙습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고 감사하다는 말 쓰고 나머지 필요한 현금 영수증이 하는데 이거 후원 그 금액 있잖아요.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들도 기분 좋게 하고 내 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근데 다음에 오는 것은 없어요. 한번 끊어지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이 금액이 오기까지 누가 수고했어요? 사회복지사나 시스템들이 수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끊어지면 안 와요.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후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잘 쓰고 했다는 걸 입증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좋은 관계 설정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CMS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여러분이 카페 가시면 CMS 후원 용지가 있어요. 용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출력해 보시면 거기 다 지정된 게 있으니까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갖다 주시면 CMS 회사에 우리가 이 정보를 입력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1년 되게 어리면 6개월짜리 한번 잡아보시거나 아니면 1년 만 원짜리 12개월 그럼 1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만 원 12만 원 한 번에 하는 건 많지만 커피 한 잔, 그렇죠? 커피 한 잔에 일반적으로 이제 만 원이라 생각한다면 또 식사 한 끼에 만 원이라고 물론 더 넘어가지만 그런 거 생각해봐서 한 끼 내가 한 달에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되는 것, 커피를 끊어도 되는 것 그런 개념을 바라본다면 굳이 내가 커피를 매번 먹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끊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아쉽지 않게 그게 마음이 그게 서운하지 않게 아니면 뭐가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권하는 데까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CMS 할 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ask란 말 써요. ask and 그죠? 구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요청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and 그러면 it will be given to you. 이게 써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쓰겠는데 여러분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요청하면 그건 주어질 것이다. 받을 거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몫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후원자의 몫이에요. 후원자. 이 후원자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청했는데 이 인간이 왜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만 원짜리 한 장 못 한단 말이야? 이게 화낼 필요 없어요. 그 돈의 목적은 누구의 몫이에요? 후원자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요청할 거예요.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그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권리야. 그럼 어떻게 돼요? 거부했을 때는 내 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혹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양반이 평상시에 관계 속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혹시 마음에 부담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장 안 준다고 해가지고 막 멱살 잡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착한 일을 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후원자의 마음을 읽어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되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100% 실패하는 거죠. 되게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많이 해봐요. 그래 부담도 없으니까. 한번 훈련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A와 B를 이 지역사회 자원과 센터를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로서의 연결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셰퍼가 말하는 대로 사회복지 역할 중에 브로커라는 역할이 있어요. 중매자, 그렇죠? 중개인. 그렇게 해서 중개해야 하는 거죠. 나는 중개일 뿐이에요. 소개해 주는 거고.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은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몫은 ask, 구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어떻게 요청하죠? 남한테 돈을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꺼달라고 내가 좀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비굴함이 있는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ask and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왜? 이게 나를 위한 거가 아니라 공익적인 일을 위해 하는 거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주고 안 주고는 후원자의 몫이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이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그걸 잘 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대우받고 있구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구나. 사회복상 어떤 이미지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보고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사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더 느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CMS에서 다 실패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안 하고 하시는 분이 문제죠. 안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시는 분,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자기가 또 후원한 거니까 되지만, 그냥 자기가 했을 때, 자기는 어떤 상태에서 하는지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써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CMS를 하는 거죠.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도 이걸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교육을 받고 같이 이제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아서 카페에 가면 그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게시판에 가면 CMS에 대한 자료들도 올려놨고 그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좀 제가 책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올려놨어요. 또 안 올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랬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이런 식의 교육을 CMS 하기 전에 받는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부분 속에서는 일반 대상, 타겟 사상,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론적인 설명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실습하고 있는 이 기관을 홍보 및 마케팅을 한다. 근데 나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판다? 가치를 판다. 어떤 가치를 판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판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한다. 남을 누굴 돕긴 도와야 되는, 누굴 도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구걸하는 개념이 아니라 난 당당하게 요청한다. ask, 요청한다. 그렇죠? 그럼 주고 안 주고는 후원자의 몫이니까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단지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 느낌을 보고서에 쓰는 게 목적이다. 성공하면 다행히 좋죠. 내가 했는데 이거 10,000원짜리 들어왔네, 50,000원짜리 들어왔네, 100,000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한테 기관에 넣어주시면 기관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어떤 느낌과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느냐가 한번 CMS의 주 요건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사회복지관의 복지사로 갈 수도 있고 일반 노인이나 아동센터나 가서 했을 때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자발적인 학습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CMS 교육, 우리에서 어떤 강사 초청해서 CMS 같이 한번 교육 받읍시다. 교육 받고 또 전문적으로 또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실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코스웍이잖아요. 최대한 만만은 보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 없이 하면 좋습니다. 해서 결과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단지 중요한 것은 나의 실습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실습하는 게 어떻게 홍보 마케팅 할 것인가. 이건 사회복지 행정론에 따른 그 과정으로서 여러분이 가로 열고 닫고 쓰시면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